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연록입니다. 제목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오늘은 제 인턴 생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2024년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약 2달 동안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했고요. 또 지원 당시에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분야로 지원을 해서 붙었고, 이후에 아모레퍼시픽이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 브랜드들 중에 한 브랜드의 BM 부서로 이후에 배정이 되어서 이 BM팀에서 2달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대학생 인턴십이었기 때문에 실무에 참여를 하진 않았었고, 제가 했던 일은 매주 팀장님께 브랜드 관련한 과제를 받았었고, 이 과제를 일주일 동안 수행을 잘 한 다음에 매주 마지막 될 때 팀원분들 앞에서 제 과제를 발표하는 과정을 거쳤었고요. 총 그래서 6번의 발표를 약 2달 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이외에도 같이 뽑힌 인턴 동기분들이랑 같이 팀 과제가 따로 있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차와 2차로 이제 절차가 있었고, 1차는 서류, 평범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마케팅 관련된 질문도 있었고, 그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분야였으니까 그와 관련된 활동들도 물어봤었고, 이외에 자격증 쓰는 란, 어학 성적 쓰는 란도 있었는데, 저는 참고로 어학 성적도 없었고 경력도 없었고 인턴을 했던 경험도 없었어요. 다만 학점이 좀 높았고, 그리고 학회랑 동아리 활동, 방송국 활동, 그리고 집행부, 이런 학교 교내 활동들이 좀 많이 했었다, 그 정도였고요. 그리고 3학년 2학기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2차가 면접인데, 1차 붙으면 2차 면접 때 5분 자기소개 PT를 진행한다고 미리 공지가 떠요. 이게 딱 5분 동안 내 소개를 PT로 5분 동안 하는 거예요. 자유 형식이고 정해진 포맷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 PPT 제작해서 나에 대한 소개를 딱 5분 안에 전달력 있게 하는 게 주 키포인트였고, 이거 이외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 3-4개씩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턴 합격 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태도, 특히나 면접 때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저 면접 봐주셨던 사수분께 여쭤봤었는데, 사실 문과생들은 특히나 스펙, 경력 이런 것들이 다 고만고만하대요. 다 열심히 살았고 다들 뭐 양적인 차이일 뿐이지 실제 직장인들이 아닌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스펙 하나하나에 얘를 뽑고 안 뽑고를 정하는 게 아니라 면접을 임하는 그 태도를 되게 중요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꿀팁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이 면접 보실 때 그걸 듣고 있는 경청하는 자세, 그거랑 말할 때 표정, 제스처, 예의, 매너, 이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태도를 중요하게 본다고 들었어요. 첫 번째, 내가 해당 직무에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다. 마케터 인턴을 하게 된 이유는 경험의 폭을 넓혀보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꼭 언론인, 방송인 말고도 변호사, 뭐 마케터, 이런 여러 분야에도 사실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직접 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 분야가 잘 맞을 것 같아, 저 분야가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단정 짓기에는 제가 나 아직 너무 어리고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마케터 쪽으로도 한번 발을 담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생각만 했을 때 내가 마케터랑 잘 어울릴까 말까 고민만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이 기업에 인턴을 함으로써 이 분야의 일이 나랑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를 알아보는 게 정말 좋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실무를 했던 건 아니라서 이 2달의 인턴 경험 가지고 내가 이 분야가 맞다 아니다를 논하는 건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어떤 업무를 하는구나, 그리고 직장인 혹은 대기업 자체의 문화를 알 수 있고 분위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만으로도 내가 나중에 진로를 결정할 때 혹은 인생의 큰 결정들을 해나갈 때 그 참고할 수 있는 영역의 인풋이 많아졌다라는 게 확실히 있어요. 나는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런 인턴은 굳이 안 해도 돼.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랑 완전히 접점이 없으니까 나는 기회가 있어도 그냥 그 시간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짧게라도 인턴은 해보는 게 내 생각과 고민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 실무를 하시는 분들을 곁에서 보고 관찰하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직접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업무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분들의 가치관을 듣는 것도 우리 같은 학생,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영감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 부서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일들을 분업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내가 속한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나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 분야를 또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그냥 내가 학교 활동하고 교내 활동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런 인턴 생활은 내 사고의 폭, 그리고 내가 향후 진로를 결정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겠다. 굳이 꼭 스펙 경력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짧게라도 인턴 생활은 추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점은 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학교 생활 할 때도 물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긴 했지만 기업 혹은 직장에 딱 내가 내던져졌을 때 나를 알아보는 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내가 어떤 루틴에 맞는 사람인지,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언제까지 에너지가 남아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나에게 조금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지도 이 기업 문화 혹은 인턴하면서 더 많이 알아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도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매주 인턴분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맨날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게 한 일주일 지나가다 보니까 개인만의 시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알아서 잘 조절을 해가면서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반은 다른 동기분들과 먹고 반은 나 혼자 먹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서 기가 빨리는구나. 이럴 때 기가 빨리고 이럴 때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구나. 이렇게 나를 또 알아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업무적인 거에 있어서도 나를 더 알아갈 수 있는데 나는 좀 꼼꼼하고 이렇게 리서치하고 분석하는 일을 생각보다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는 이렇게 좀 창의적이고 큰 맥락을 보는 업무들에 조금 더 잘 맞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리서치하고 숫자 보고 수치 보고 비교 분석하고 꼼꼼히 따지는 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반대로 좀 큰 틀에서 생각하고 내 의견을 만들고 카피라이팅하고 이런 쪽에 좀 더 흥미를 느낀다는 걸 알았어요. 늘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잘하는 분야를 영역을 좁혀간다면 더 돌아가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항상 학교라는 똑같은 환경 속에만 있다가 새로운 환경에 내가 내던져지면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 정도가 또 내게는 긍정적인 변화로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턴 경험은 진짜 한 번쯤 해보면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죠. 학교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사회생활이죠. 근데 그 상사가 있고 윗사람이 있고 직급이 있고 회사라는 그 문화 속에서의 사회생활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냥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사람들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이게 딱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건 겪어봐야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소한 차이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잘할 수 없거든요. 저도 사실 실수 되게 많이 했어요. 이번에 첫 인턴 하면서. 실수를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사회생활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어쨌든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 사회생활을. 그렇다면 대학생 때 인턴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사회생활을 해본다면 큰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인턴 생활 꿀팁. 첫 번째, 매일매일 기록하자. 2달 동안 매일매일 빠짐없이 노션에다가 하루 기록을 했어요. 일기와는 좀 다른 게, 그날그날 내가 인상 깊었던 나의 감정, 하루를 끝내는 느낌, 이게 아니라 그때그때 했던 생각들, 느꼈던 점들, 보고 배웠던 거, 관찰했던 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록해두는 그런 느낌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턴은 사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활동이고, 어차피 전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인턴 때 아무리 보고 느끼고 배운 게 많아도 잊어버리기 뻔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적어둔 걸 딱 봤을 때 그때 생각이 다시 날 수 있게끔 그 용도를 위해서 노션에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제든 그걸 봤을 때 그때 느끼고 기억했던 것들이 확 떠오를 수 있게 하게끔 하는 용도고, 그냥 간단하게 1번 띡띡, 2번 띡띡 이런 식으로 느낀 점을 막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서 이렇게 한 번씩 적어 놓기도 했었고, 이렇게 아무 말도 안 되는 문장력으로 막 생각나는 건 다 적어 놓으려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멘토분과 대화를 했거나 조금 더 그날은 배우고 느낀 게 많았을 때는 소제목으로 이날 이분과 이야기했던 내용 요약 정리,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또 정리를 해두기도 했었고, 그거 이렇게 보면 그때그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인턴 때 뭐 했지? 하면 막 세부적으로 떠오르진 않는데, 또 내가 기록했던 걸 보면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니까 훨씬 더 내가 나중에 다시 취준을 한다던가 다른 인턴이나 지원서를 쓸 때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꼭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렸을 때 배운 좋은 경험들인데 이걸 쉽게 잊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적어두면 참 내게 큰 자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노션이나 혹은 꼭 노션이 아니어도 좋으니 그날 매일 하루하루의 기록을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집 오면 인턴 할 때 되게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니까 이 기록을 할 기운이 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날 하루 업무 좀 마치고 15분 정도 남았을 때, 퇴근하기 15분 전? 그때쯤 막 썼어요. 노션으로 계정 들어가가지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예 그냥 회사에 있을 때 적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밀리지 않으니까. 집 오면 또 하기 싫단 말이죠. 인턴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이 인턴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명확히 정해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헤매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중간에 들 수도 있고, 그런 생각 혹은 그런 걸 방어하지 않기 위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해야 내가 그걸 끝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인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인턴도 2달도 사실 짧으면 짧은데 저는 또 길다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태해질 수도 있고, 중간에 내가 사실 어렵게 들어온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되게 시간을 허투루 날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인턴을 만약에 하신다 한다면 나만의 인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 세워두고 인턴 생활을 한다면 좀 더 의미 있고 얻어가는 게 많은 인턴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 이거였어요. 직업체험. 마케터는 무엇인가? 이거 직업체험을 해보자. 이거랑 내가 이 대기업의 문화와 잘 맞는 사람인지 알아보자. 이 2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2가지 목표를 항상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이 두 가지 목표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 두 달 동안 계속 노력하면서 인턴 생활을 했어요. 단순히 업무를 끝내고 마치고 수행하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인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두 달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찾았냐?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재고 따지고 가늠하고 할 수 있는 고민의 폭은 훨씬 넓어진 게 맞으니까 앞으로 그건 제가 차차 고민을 해가면 되는 영역이니까 정말 목표를 세웠던 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인턴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뭔가 나만의 목표를 미리 설정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인턴 어떻게 지원하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지원을 했냐면 링커리어라는 채용 사이트에서 공고가 올라온 거에 지원을 했었어요. 이것처럼 링커리어, 사람인, 잡코리아, 캐치 이런 채용 사이트에 올라오는 공고들을 보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대학교 측으로 또 연계가 되는 인턴십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학교에서는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에서 학교랑 기업이랑 연결을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면 그 기업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현장 실습이라는 이름 하에 대학교의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인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거의 모든 학교들에 있을 거예요. 그런 학교 속에서의 인턴 현장 실습을 좀 서칭을 해봐도 나올 거라는 점, 이게 두 번째가 있고, 또 세 번째는 학교 커뮤니티에도 공고가 올라온다. 예를 들면 인턴을 그만두시는 분이 그 뒤 후임자를 자기 후배로 찾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홍보 게시판 이런 공고, 자유 게시판 이런 데에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게시판들도 예의주시하면서 간간히 찾아본다면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채용 사이트, 두 번째 대학교의 그 현장 실습 프로그램, 세 번째 학교 커뮤니티, 이렇게 이 세 개 속에서 대학생 때는 인턴 공고나 인턴 자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배우고 느끼고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이 시기에 사회생활을 인턴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한 번쯤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폭, 그리고 관점의 폭이 확실히 넓어진다. 왜냐면 내가 모르는 세계니까. 나는 학교라는 세계에만 있다가 회사 혹은 그런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볼 수 있고 가늠해 볼 수 있는 생각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자산이지 않을까 해서 인턴은 그냥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인턴 많이 지원해보고 많이 경험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딱 2달밖에 인턴을 하지 않았던 그런 학생이지만 그래도 제가 보고 느끼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냥 아모레퍼시픽 동계 대학생 인턴 합격 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까? 라는 생각도 지금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